베트남 기자회견장에서 김상식 감독이 던진 한마디에 일본이 지금 패닉 상태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베트남 전역이 축구로 인해 마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신드롬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김상식 감독이네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는 김상식 감독을 국민적 영웅을 넘어서 거의 신으로 모시는 분위기인데,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시죠. 15연승이에요. 15연승. 이게 그냥 15연승이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15연승이거든요. 여러분,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대회에서 15연승이라는 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체감이 되실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강호긴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보면 약체 축에 속하는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 축구계 전체가 베트남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신했어요. 2024년 아세안 챔피언십 우승, 아세안 U23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시게임까지 석권하면서 전무후무한 3관왕을 달성한 거죠. 박항서 감독님도 못한 걸 김상식 감독이 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동상을 세우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로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김상식 감독이 그 박항서 감독도 못한 기록을 세우면서 베트남 축구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에서 진짜 레전드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별 예선에서 요르단을 잡아냈을 때만 해도 오, 베트남 좀 하네? 라는 반응이었는데 2차전도 이기고 3차전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대0으로 격파하면서 조별 예선 3전 전승을 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팀인지 아시나요? 피파 랭킹에서 베트남보다 한참 위에 있고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라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김상식 매직 앞에서는 그런 거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베트남이 사우디를 이기는 순간 베트남 거리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밤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하 행진을 했다고 하네요.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8강전이 진짜 레전드였어요. 상대는 아랍에미리트였는데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3대2로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사전 전승을 거둔 팀이 베트남이라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다 어디선가 한 번씩은 비기거나 졌는데 베트남만 완벽하게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돌풍이 아니라 진짜 태풍 수준이거든요. 베트남 현지 매체들은 김상식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을 연일 분석하면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심어놓은 불굴의 의지를 김상식 감독이 다시 꽃피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아시나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박항서 감독은 그냥 감독이 아니라 베트남 축구의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김상식 감독이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색깔을 더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베트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 매체들은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실함과 다정다감함으로 베트남 U23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 대목에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한국인의 DNA가 베트남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끈기, 성실함, 그리고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베트남 선수들과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축구협회도 이 분위기에 완전히 취해버렸죠. 4강 진출 직후에 엄청난 포상금을 발표했거든요.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베트남 U23 대표팀에게 총 31억 동, 하나로 약 1억 7,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해요. 조별리그 전승에 1억 700만 원, 8강전 승리에 6,7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베트남의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매체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지휘한 이래 무려 15연승을 달리고 있다면서 4강에서 중국을 격파한다면 박항서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U23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베트남 전체가 김상식 감독과 베트남 U23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4강에서 베트남이 만나게 될 상대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 매체들은 지금 완전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김상식 매직이 아시아를 흔들고 있다면서 김상식 감독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표팀의 철벽 수비를 베트남이 뚫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중국 축구 좀 보세요. 진짜 가관입니다. 중국 U23은 단 한 번도 U23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올라온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그야말로 그저 그런 팀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4강에 올라왔냐면요. 완전히 수비만 하는 축구를 했어요. 최전방 공격수까지 내려앉아서 슈팅을 단 1회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상대 공격만 막아내는 이른바 버스 수비 전술을 구사했죠. 8강전에서는 승부차기로 겨우 올라온 팀이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전 중국 국가대표 판지인이라는 사람이 이 축구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축구라고 자화자찬을 했대요. 아니 공격은 하나도 안 하고 수비만 하는 축구가 선진적이고 과학적이라고요? 이게 무슨 우물안개구리 같은 소리예요. 세계 축구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시골 선비 같은 헛소리라고밖에 할 수 없죠. 중국 내 축구 팬들조차 이 발언에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축구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현대 축구는 공수 밸런스를 중시하고 압박 축구와 빌드업, 그리고 창조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승부를 보는 게 트렌드거든요. 맨체스터 시티가 왜 강한지, 레알 마드리드가 왜 챔피언스 리그를 휩쓸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공격적인 축구, 역동적인 축구, 관중들이 보기에 재미있는 축구를 하면서도 승리를 거두니까 강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21세기에 버스를 세워놓고 그게 선진 축구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모르겠어요. 반면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격적이면서도 조직적이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팀워크를 강조하는 축구죠. 각 선수의 포지션별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전술 설계가 정말 탁월하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감독들의 강점이에요. 전술적 이해도가 높고 선수들의 멘탈 관리에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승부욕이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축구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4강전 중국전이 더욱 기대되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수비만 하는 중국의 축구와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베트남의 축구가 맞붙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베트남 대 중국의 대결이 아니라 현대 축구 철학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김상식 감독의 15연승 행진을 생각하면 결과는 뻔하죠. 베트남이 중국의 버스를 박살내고 결승에 올라갈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요. 4강 진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기자가 김상식 감독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감독님이 한국인이시니까 다른 쪽 4강에서 펼쳐지는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 진짜 센스 있죠? 김상식 감독은 약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4강 진출에 있어서 가족들이나 한국 축구, 또 기자분들, 언론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승 진출을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맞대결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내일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결승 진출을 했으면 좋겠고 또 반대쪽에 일본, 한국 팀이 승리해서 결승전을 치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대놓고 한국 응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물론 김상식 감독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을 응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제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명확하게 특정 국가를 응원한다고 말하는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보통은 좋은 경기 기대한다 정도로 외교적인 멘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김상식 감독은 한국팀이 승리해서 결승전을 치르기를 원한다고 확실하게 못 박은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베트남 기자가 저런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김상식 감독에게 한국을 응원할 기회를 대놓고 준 거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일본의 라이벌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과거 역사 때문에 양국 간에 얼마나 강한 라이벌 의식이 있는지를 베트남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베트남도 태국과 비슷한 관계거든요. 태국이 베트남 축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원한 거 아니해서. 베트남과 태국이 축구 경기를 할 때면 철천지원수처럼 달려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의식을 100%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질문을 한 거고, 김상식 감독도 그 의도를 파악하고 솔직하게 한국을 응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본 한국 축구 팬들은 완전히 열광했어요. 김상식 감독님 진짜 멋있다. 저게 진짜 한국인이지. 베트남에서도 한국 응원하시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고 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김상식 감독과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 놓은 한국 축구의 위상에 대해 베트남 국민들이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바꿔놓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축구로 희망과 자부심을 선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상식 감독이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속으로 2명의 한국인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이끌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으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축구와 한국인 감독들에게 갖는 신뢰와 애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베트남 기자가 저런 질문을 던진 것도 김상식 감독이 편하게 한국을 응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감독님, 한국인이시니까 당연히 한국 응원하시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는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따뜻한 배려인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김상식 감독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과 한국이 결승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진짜 멋있는 포부잖아요. 이건 단순히 한국을 응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이끄는 베트남이 결승까지 올라갈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승 상대로 한국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시나리오예요.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한국 대표팀이 결승에서 맞붙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실제로 성사된다면 진짜 역사적인 장면이 될 거예요. 김상식 감독 입장에서는 조국과 제2의 조국이 맞붙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팀과 경기를 하는 특이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경기장에서는 각자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런 스토리 자체가 축구 팬들에게는 엄청난 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악몽이죠. 한국-일본 4강전에서 한국이 이긴다면 결승에서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맞붙게 되는 건데 어느 쪽이 이기든 한국의 영향력이 증명되는 셈이거든요. 한국 대표팀이 이기면 당연히 한국의 승리고 베트남이 이기면 한국인 감독의 승리니까요. 일본으로서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김상식 감독의 저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일본 쪽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네요. 아마 일본 축구 관계자들은 우리가 한국을 꼭 이겨야 한다면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게 지면 결승에서 또 한국의 그림자를 만나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이긴다 해도 결승에서 중국을 이긴 베트남, 즉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상식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박항서 감독도 못한 기록들을 연달아 세우고 있고 15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리고 있고 베트남 전역을 축구 열풍으로 뒤덮고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공개적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감독들의 저력이에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김상식 감독까지 연달아 성공하면서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한국 감독들이 가진 전술적 역량, 선수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승부 근성과 성실함이 동남아시아 축구와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 감독들을 계속 신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결과로 증명을 하니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실제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실제로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을 완벽하게 통솔하고 있고 선수들도 감독을 100% 믿고 따르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에서도 한국 감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그러면서 축구에서는 한국인 감독이 자기네 팀을 이끌고 우승을 하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하늘을 찌르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 여행을 가는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베트남 젊은이들도 급증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김상식 감독까지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트렌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 브랜드의 힘이에요.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진국, 배워야 할 나라, 존경스러운 나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다 박항서, 김상식 같은 한국인 감독들이 축구로 만들어낸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응원한다고 말한 게 단순히 축구 팬들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한국의 국제적 위상, 한국인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한국인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고 아시아 정상에 올라가려 하고, 그러면서도 조국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게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김상식 감독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죠. 자기네 나라 대표팀 감독이 다른 나라를 응원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성숙한 축구 문화고 스포츠 정신이에요. 베트남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 4강전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이벤트가 될 거예요. 박항서 감독에 이어 김상식 감독도 베트남을 U23 아시안컵 결승에 올려놓는 거니까 한국 감독들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결승 상대가 한국이 된다면 이건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4강전과 결승전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앞서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김상식 감독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15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 갑자기 무너질 이유가 없거든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고 팀 분위기도 최고조고, 무엇보다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준비가 완벽하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버스를 세워놓고 수비한다 해도 베트남의 조직적인 공격을 90분 동안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김상식 감독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고, 연장전까지 가는 힘든 경기도 이겨냈거든요. 경험도 쌓였고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중국을 못 이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솔직히 축구의 신도 베트남 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완성되려면 베트남이 결승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결승에서 한국이나 일본과 맞붙는 장면,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경기를 주목할 거고 한국 축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한국에게 지면 결승에서 한국과 한국인 감독 중 하나를 만나야 하고, 이긴다 해도 결승에서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일본은 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이 지금 초비상 상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남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해요. 동남아시아 축구가 그동안 아시아에서 약체로 취급받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인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팀을 이끌면서 아시아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동남아시아 축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죠. 적절한 지도자만 만나면 동남아시아 선수들도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 스피드,
기술은 이미 검증됐어요. 부족한 건 전술적 이해도와 조직력, 그리고 큰 무대 경험이었는데 김상식 감독이 그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는 거죠. 선수들에게 명확한 전술을 주입하고 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높이고 큰 대회를 경험하게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패스 정확도, 포지셔닝, 압박 타이밍, 공격 전개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 김상식 감독의 지도력 덕분이죠. 그리고 김상식 감독의 선수 기용도 정말 탁월해요. 각 선수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에 따라 최적의 전술과 라인업을 구사하거든요. 사우디전에서는 수비를 강화하면서 역습을 노렸고 아랍에미리트전에서는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골을 퍼부었죠.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술 운용이 15연승의 비결인 겁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김상식 감독을 거의 축구의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김상식 감독 얼굴이 그려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김상식 감독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SNS에서는 김상식 감독을 찬양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을 넘어서 전설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